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동욱입니다. 예, 되게 많은 거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엄청 많은 게 있지는 사실은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제가 연구하는 메인 분야는 이제 경쟁 모형을 활용해가지고 분석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텍스트라든지요,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할 기회가 있어서 좀 배웠고, 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하이오스테이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조금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공유한 그 소스 코드는요, 제가 실제로 중앙대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고 있는 코드대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필요하시면 영어라든지 라이센스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먼저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는 부시켄의 RMB 2016년 마케팅 사이언스 페이퍼에서 사용된 데이터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한 데이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인포스 그 웹페이지에서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이제 분석하는 거를 시범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시간을 얼마나 제가 쓰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어서 들어주시고 반갑습니다. 앉아시는 동안 살짝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은 맨 처음에는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렇게라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편하게 생각했다가 여기 앞에 쫙 교수님들이 이렇게 쫙 앉아 계셔가지고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살짝 정리를 하시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앞부분에는 제가 저희 제일 기초적인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레이턴트 디비시블의 어로케이션 모델, LDA 모델을 제가 소개를 하고, 저 LDA 모델을 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공개하는 데이터, 아까 그 공유하는 데이터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분석을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3시간 동안 쭉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짧게 압축해서 다 설명해 드리려면은 세세하게 아마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은 어려울 것 같고, 시범으로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이 부분이 이런 게 나오는 거다, 궁금하거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저희 분야분들께서 어떤 PPT를 가지고 있는, 저게 조금 더 어드밴스 테크닉이고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최신은 공부하신 분께서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오늘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해 주시네요. 앞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로 기본적으로 살짝 어떤 컨셉을 좀 설명해 드린 다음에 그 컨셉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쪽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고객들의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 세리스팩션과 관련된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분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일단 세리스팩션이 뭔지를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세리스팩션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이걸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이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이 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떤 가치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배낭을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각각 소비자 개개인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라는 게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체계가 사실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에스펙에 대해 가지고서는 물건을, 제품을, 내지는 서비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에스펙을 가지고서는 거기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얘는 가치가 있다, 얘는 베네핏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치 체계가 어떻게 되는,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느끼는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사실 마케팅에 되게 중요하죠. 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만족이라는 거는, 여기는 내가 어떤 게 나를 만족시키는지
그것을 내가 이 물건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때문이다. 내가 어떤 부분을 나를 이만족시켰다는 것은 이 물건에서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이 물건을 디스밸을 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가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세스펜션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그럼 세스펜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건 서베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요. 여러 사람들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환영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아마 계속 이럴 것 같으니까 좀 그대로 진행. 이제는 그래서 서베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이제 가치 체계를 파악하고 이제 만족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하는데 서베이를 어떻게 돌리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서베이는 저희가 어떤 에스펙이 있을지 리서처가 먼저 좀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하십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이렇게 퀘스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 거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요 아마존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쿠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머천다이즈 온라인 플랫폼을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리뷰를 달아요. 리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만족과 불만으로 성토하고 있는 그런 자료는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은 우리가 뭐 때문인지 데이터 필요도 없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없고 그런 텍스트 데이터를 쉽게 우리가 공짜로 긁을 수도 있고 리뷰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곳에서부터 사람들의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면 문제는 이 텍스트는 근데 숫자가 아니잖아요. 텍스트는 글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모형으로 분석을 하는 방식은 다 통계 모형들은 다 데이터 기본적으로 숫자여야 한다. 그래서 실제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허들은 어떻게 텍스트 같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우리 통계 모형이 이해할 수 있는 스트럭처드의 숫자 데이터로 바꾸느냐 그 과정, 그걸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 아주 훌륭하고 초대적인 저희 세계의 스카프들이 많이 만들어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째, 인베딩. 그래서 인베딩 방법은 오늘 제가 설명을 하는 이제 내년에서 설명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드 프리퀀시 이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인베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베딩은 약간 이런 거예요. 단어들을 가지고 내지는 텍스트들을 가지고 사칭 연산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왕에서 남자를 빼요. 그리고 여왕에서 여자를 빼요. 그럼 둘은 같은 의미만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말되지 않나요? 그죠? 말되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볼게요. 여기 순서가 바뀌었는데 프랑스에서 파리를 빼봐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롬을 빼봐요. 그 다음에 코리아에서 서울을 빼보고 저편에서 도쿄를 빼봐요. 그러면 각각의 나라에서 캐피탈 시티를 뺀 나머지 영역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캐피탈 시티를 뺀 나머지의 영역이라는 의미만 남겨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더하기 빼기와 같은 사칙 연산이라는 거를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작업들을 텍스트 단어들을 가지고서는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인베딩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컨셉추얼이라 설명해드리는 건데 디테일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컨셉추얼이 보면 일단 우리가 모든 이 인류의 모든 텍스트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인류의 모든 텍스트들 사전이라든지요, 백과사전이라든지, 현재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기수에 그럴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들을 쫙 놓고 컴퓨터가 이거를
안에서 무언가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연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유닛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남자 같은 거라든지요, 캐피탈시티 같은 거라든지요, 아니면 엄청 춥다, 콜드라든지요, 아니면 엄청 덥다, 하시라든지요.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막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중요 개념이 기본 개념이 될 수 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그래프에서 X축, Y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다른 일반 단어들을 그런 단어에 투영을 시켜보면 무언가 그런 단어들의 의미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조합이 되는 그 식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해보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단어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는 걸 컴퓨터가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기본적인 인베딩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 스페이스라는 대로 투영을 시키는데 그 투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아는 교수님께 이걸 하고 간략하게 그래픽컬이 보여드리는 것만 더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컬이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왕과 여왕,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진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아니라 개념적으로 3차원 공간이든 4차원 공간이든 어떤 수학적 공간 내에 단어들이 이렇게 로케이션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무언가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유사하게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동사 안에서 텐스 같은 것도 유사하게 이미징을 시켜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와 그 수도들도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거를 이 어떠한 수학적 공간에다가 숫자 공간에다가 투영시켜 보는 거, 그게 인베딩의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GPT한테 시켜놨어요. GPT한테 제가 이 단어들을 이렇게 줬어요. 자, GPT야 이런 단어들을 주고 얘네들을 가지고 자 사람은 시야는 3D부터 저희는 헤매잖아요. 그래서 딱 2디멘션으로 만들어줘.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인베딩을 만들어줘 했어요. 그리고 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R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코드를 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 값들은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GPT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난리질 가지고 GPT의 난리질이에요. 이 숫자 값들. 그리고 GPT가 저한테 준 거는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부분을 준 거고 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놨더니만 X축은 온도예요. 여기 단어들이 뭐냐면 따뜻하다, 덥다, 스노우볼, 해성, 별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Y축은 사이즈,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까지. 근데 좀 웃기긴 해요. 아이스버그는 피케야 지구보다 작은데 여기는 스타가 있고 지구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GPT도 완벽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미징은 시켜볼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GPT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거는 이거는 되게 똑같은 건데 문장에서 있어서 각각의 단어를 순서대로 연결을 시켜봐라 해서 이제 어떤 개념의 의식의 흐름, 사람의 의식의 흐름, 개념의 흐름을 그래피컬리 표현해 본 거예요. 즉 사람의 언어를 2디멘션으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러한 형태의 사람의 언어의 의식의 흐름이 이러한 형태로 누메리컬리 코딩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을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인베딩 그거에 아주 좋은 인베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인베딩을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워드 프리퀀시를 가지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코드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일단 워드 프리퀀시를 가지고서는 분석을 하는 방법 모델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이 LDA가 가장 첫 번째 시작인데 LDA 첫 번째 페이퍼가 2003년 저널 오브 머신러닝 스터디? 저널 오브 머신러닝 리서치 거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미 한 20년이 넘은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모형이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모형이 이 LDA 모형입니다. 그리고 LDA 모형의 이름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고 들어가면 레이턴트, 한국말로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한국 딱 들어와가지고
한국어로 수업을 하려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단어들을 잘 모르니까 부랴부랴 다시 한국어 공부를 했었던 그런 이제 한국어부터 영어부터 그런 회사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레이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한국말로 잠재적인 그런 형용사죠. 잠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고 즉 우리가 실제 데이터상에서는 오브젝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디리슈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저 사람 이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뭐 노마 디스트리뷰션 다 아시죠? 정규분포는 다 아실 거예요. 이 학생 여러분들도 정규분포는 당연히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규분포 내지는 T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뭐 카이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알 텐데 그런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디리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통계 그 분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 디리셔널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디리셔널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가 되는 통계 분포가 디리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와서 디리셔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오브저브가 되지 않는 어떤 레이턴트한 무언가를 찾아내기 때문에 디리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기 때문에 레이턴트 디리셔널이고요. 여기서 어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약간 클러스터링 메소드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클러스터링 메소드는 데이터에 쭈르르르 펼쳐져 있으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묶잖아요. 몇 개의 클러스터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뜻으로 어로케이트 한다라는 거죠. 단어들을 어떤 묶음들로 어로케이트 하기 때문에 이 모형이 레이턴트 디리셔널 어로케이션 모델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이 LDA 모형의 제일 첫 번째 가정은요, map of words라는 가정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제가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I love this movie, this movie, but we, the dialogue is great and the adventure scenes are fun,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영화에 대한 리뷰 텍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원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단어의 이 오더가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LDA에서는요 단어의 순서는 일단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거를 단어별로 토크나이징을 한 다음에 여기 토크나이징 된 거를 그냥 다 100에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100에서 어떤 단어가 툭 튀어나온다, 툭 튀어나온다. 즉, 단어들을 다 토크나이징해서 100에 넣은 다음에 이 100 안에 단어들이 몇 번이나 들어있냐. 즉, 이 하나의 다큐멘트 안에서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그 카운트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텍스트 어널리시스나 텍스트 분석은 언스트럭처드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스트럭처드 숫자 데이터화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아이디어예요. 단어들로 쪼개서 단어들이 몇 번씩 등장했는지 그 등장한 프리퀀시 카운트 그 숫자로 얘를 숫자 데이터화 시키는 텍스트. 그게 LDA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이제 map of words라고 보고요. 맞아요. 이거가 되게 강한 가정인 건 맞아요. 실제로 제가 오늘 그 데이터로 사용한 그 논문에서는 보시기에 나와있는 페이퍼에서는 요 단어들을 문장들의 순서에 어떤 영향을 힙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LDA 모델을 고도화시킨 그러한 형태의 페이퍼긴 하고요. 근데 그 페이퍼의 내용은 좀 어렵고 그럼 이제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도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거는 이제 브레거든이랑 부시펜이랑 자기네들이 코드 짠 거 뭘 쉐어를 해놓긴 했는데 그분들은 코드를 좀 깨끗하게 안 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줄도 뭔가 막 그래요. 그걸 다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오늘 좀 어렵고 그냥 기초적인 코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들의 카운트를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시 6번 나왔고 I 5번 나왔고 너는 4번 나왔고 근데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애들 if, I, the, to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 단어들 얘네들은 스탑월드라고 해서 얘네들은 분석에서 빼요. 쟤네들은 이 다큐멘트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스윗 뭐 이런 단어들 지금 이 짧기 때문에 한국이 안 나왔는데 다큐멘트가 길어지고 또 여러 다큐멘트가 또 이제 리뷰를 여러 명들이 하잖아요.
최대한 빈도의 숫자가 어떤 단어는 많이 나오고 어떤 단어는 적게 나오고 그래서 그 분포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분포를 잘 분석해 보면 무언가 하나의 어떤 토픽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좀 의견이 모아지는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가 모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단어들 사이에서의 같이 등장하게 되는 그걸로 묶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묶이는 거를 이 논문에서 이 모델에서는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턴트가 되어 있다라는 게 토픽이 레이턴트가 되어 있다. 그래서 토픽을 리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가 이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진짜 짧은 다큐멘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영화 리뷰인데요. 10명이 영화 리뷰를 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D1은 첫 번째 사람이 리뷰한 거, D10은 10번째 사람이 리뷰한 거, 10개의 한 문장짜리 리뷰예요. 첫 번째 거를 보면요. The movie told a touching story with an emotional actor. 이라고 했어요. 또 movie라는 단어 나오고 story, emotional 이런 느낌이 있죠? 따뜻한 느낌이 있나 보다. 두 번째 텍스트를 보면 I laughed so hard at the funny scenes and jokes. 그래서 funny jokes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얘네들은 첫 번째 거랑 뭐가 좀 다른 좀 재밌는 그런 내용과 그런 영화에 대한 그런 리뷰인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거를 한번 볼까요? The car chase and massive explosions were thrilling 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뭔가 액션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액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폭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거를 한번 보면 It's a love story starring a brilliant actor. Love story, actor, brilliant, story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왠지 얘네는 첫 번째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단어들의 조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쭉 묶어가지고 카운트를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카운트를 해봤더니만 이제 fun, joke, laugh, comedy, silly 뭐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 빈도가 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movie, actor, love, story, emotion에는 좀 등장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action, fight, explosion, hero, chase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묶었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는데 얘네들이 어떻다? 같이 등장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 등장하는 친구들을 최대한 찾아서 묶어보면 같이 등장하는 애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걔네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그 다큐멘트에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떠한 이 다큐멘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토픽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LDA 모델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0개의 다큐멘트들을 3개의 토픽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그 3개의 토픽을 분류를 했을 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토픽을 이야기하는 다큐멘트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다. 주로 이게 LDA 모델을 돌렸을 때 얻게 되는 결과물이에요. 또 보면 전체 여기에 있는 요 단어의 등장 횟수, 빈도수 그게 저희가 갖고 있게 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텍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요 카운트가 전부예요. 그런 다음에 모형이 하는 일은요. 각각의 다큐멘트가 어떤 토픽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확률적 모형을 설정을 하고요. 그 토픽이 어떤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토픽과 단어들 사이에서의 확률 분포를 또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두 개의 확률의 곱으로 각각의 단어의 빈도 분포를 등장 빈도 분포를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데이터는 단어 분포. 그 단어 분포를 두 종류의 확률로 쪼갭니다. 하나는 document와 topic, 그 relationship. 다른 하나는 topic과 word 사이에서의 association. 이 두 개의 종류의 확률로 쪼개는 일을 하는 게 LDA 모형입니다. 그러면 그 모형이 돌아가는 구조를 조금 더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5개의 다큐멘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다큐멘트 내에서 총 단어 수가 그냥 뭐 훨씬 많이 있겠지만 4개의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각각의 다큐멘트에서 등장한 빈도를 확률적으로 빈도 그 레이쇼 계산을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뭐 13%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13%, 세 번째 단어는 28%, 이런 식으로 확률의 값으로 저희가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이 확률의 값이 얘가 데이터인 거예요. 각각의 단어에서, 다큐멘트에서 단어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이 포션, 이 프로포션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 숫자를 실제로 존재 오브저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LDA 모델이 두 개의 확률로 쪼개요. 첫 번째 확률은 각각의 도큐멘트가 어떠한 토픽들과 연관이 있는지, 어떠한 토픽을 이야기하는지 그 확률. 그 다음에 각각의 토픽은 어떠한 워드들이랑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는지 그 확률. 두 개의 확률로 구분을 해서 이제 LDA 모델은 뭐 맥시멈 라이클리드 뭐 비슷한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 피널라이즈드 된 어떤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베이지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오늘 저희는 이제 베이지안 이스티메이션을 쓸 건데 여러 가지 이스티메이션 방법에 의해서 이 확률 값들을 찾습니다. 얘를 제일 잘 설명하는 그 과정이 이제 LDA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고 요 두 개의 확률이 이스티메이트가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레이트 토픽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교수님 그러면은 뭐 GPT처럼 막 이렇게 어떤 토픽인지 알려주나요? 어떤 내용인지 막 알려주고 막 서머라이즈 해주는 건가요? 아쉽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 GPT가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한 녀석이거든요. 얘보다 더 나중에 나온 거고. 근데 이 LDA 모델에서 얻게 되는 거는요, 단어들의 묶음만 얻게 되는 겁니다. 단어들의 묶음만 얻게 되는 거고, 어떤 특정한 확률 값에 의해서 내지는 탑 10, 탑 5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선에서만 끊어가지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단어들의 묶음을 알려줘요. 그랬을 때 이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PDF구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포스트잇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들은 사람이 리서처가 직접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LDA 분석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어들을 주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제 머리는 이런 단어들과 이런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이걸 해석할 때는 저도 GPT한테 에스크를 합니다. 단어들 던져주면 GPT가 알아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토픽 타이틀들은 GPT가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오늘 이제 그 작업하는 부분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LDA 모델을 사용하면서 여기 보시면 제가 8개의 그룹으로, 단어 그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 그룹으로 생각할 것인가, 즉 몇 개의 토픽으로 나눠볼 것인가, 이거는 사람이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찾아주는 뭐 복잡한 모형들도 있는데 그거는 활용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토픽의 개수를 사람이 직접 지정해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설명력이 좋은지 설명력을 이야기해주는 두 가지 매트릭들을 소개시켜드리고요. 하나는 라이클리드 베이스드, 흔히 우리가 퍼플렉시티라고 말을 하는 그
매저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토픽들과 시뮬레이를 보는 그런 매저가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되게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매저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가 이런 매저들을 이제 컴퓨터를 하는 걸 도와주는데 사실 그 패키지가 만드신 분이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2025년 2월인가 4월인가 그 패키지 서버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거를 설치하는 거를 제가 미리 PDF 파일을 공유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 설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일단 제가 하는 것만 보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를 레코멘드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 자, 다시 쭉 문제를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쭉 돌아오면 다시 처음에 우리 리서치 퀘스천, 마케팅 리서치 퀘스천 문제로 돌아오면 세티스팩션 데이터를 가지고 내지는 세티스팩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또한 에스펙트, 사람들의 이 물건을 생각하고 있는 가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이야기하는 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마켓 프로블럼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앤 포지셔닝. 즉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 예를 들면 호텔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 불만족을 갖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만족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카카오톡 같은 사람 메신저라면 까똑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만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단하고 이밸리에이션 하는 데서 있어서의 필요로 하는 가치 체계를 파악하고 리뷰 데이터로부터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제품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타겟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눠보는 세븐데이 타겟 포지셔닝 부분에서 이 텍스트 데이터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론은 제가 10분 정도 시간 써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자료를 옮겨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아마 저희가 학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파일이 쉐어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PDF 파일을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LDA 튜닝이라는 패키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일단 보여드릴 거고 제가 전에 설치를 미리 해놨거든요. 보여는 드릴 건데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는 스킵을 하고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은 요거 Expedia NYCSV라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얘는 원래는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그레이가 아도비 뷰시케에 올려놨는데 제가 요 분석을 위해서 살짝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저것 다 많은데 텍스트 리뷰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엑스페디아 NI 파일을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 코드고요. 코드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엑스페디아라는 웹사이트 아시나요? 뭐 미국에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엑스페디아는 이제 뭐 항공, 그다음에 뭐 호텔, 뭐 이런 것들, 프라이스 라인처럼 이런 어떤 저희 여행 다니는 데 있어서 예약을 하거나 또 검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웹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이제 뉴욕 지역에 정확하게는 그 뉴욕 시리에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뉴욕 굉장히 크니까. 하지만 그 뉴욕 시리 굉장히 큰 부분에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서 호텔 예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묵었던 호텔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그 리뷰만 쭉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없고 그 리뷰만 쭉 있고 그 리뷰를 다른 것도 원래는 있어요. 이 페이퍼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다른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리뷰만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리뷰를 가지고 이 LDA 모델을 돌리는 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챗GPT 쓰는 부분, 그거 그냥 프리 버전 가지고도 돼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 로그인도 안 하고 그냥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잘 대답해 주니까. 최근에 그리고 챗GPT가 5.1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빨라졌는데 얼마나 잘 빨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쓰셔도 난 다른 AI 쓴다 하시는 분은 다른 AI 쓰셔도 돼요. 다 대중들이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영어 데이터 분석인데요. 한국어 데이터는 조금 어려워요. 더. 왜냐하면 뭐 아마 파악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영어가 분석은 조금 더 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형태의 영어로 레머타이제이션이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한국어를 가지고서는 분석하는 건 이제 뭐 서울대 쪽이나 이렇게 언어학과 쪽에서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책도 나왔고, 근데 이 블로그가 짧은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분석을 하실 때는 여기 제가 블로그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RStudio 화면이고요. 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실 테니까 폰트 사이즈 키우려고 하거든요. 잘 보이시죠? 이러면 이제 잘 보이실 거고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저를 젊었을 때부터 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잘 안 보여요. 저도 이제 화면을 이제 키워서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R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이 R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는 R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무료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R을 쓸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쓰고 있고, 약간 전 세계적인 R 유저의 놈과 같은 다 전 세계 R 유저들은 다 얘를 쓰고 있습니다. 얘를 쓴다는 가정하에서 뭐 유튜버에 설명 나오고 뭐 이제 이런저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제 R과 파이썬 연동안 같은 거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AI 연구도 시키고는 있는데 그닥 썩 아직 성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기 지금 파일을 제가 열어놓은 건데, 이제 여기가 이제 코드 부분이에요.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라이브러리가 패키지들인데, 이런 패키지들을 쭉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패키지들을 지금 아직 설치를 못하신 분들은 설치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치를 좀 해놓고 제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희 데몬스트레이션 좀 조금 봐주시고 돌아가셔서 실제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패키지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애들은 다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요. TM과 타핑 모델스 이 두 개가 핵심적인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스템이라든지 중심 월크 나오고 타입 텍스트 얘네들은 좀 보조적인 애들이에요. 사실 그 정도로요. 그리고 타입 월크는 뭐냐면 이제 안에 데이터 분석 자체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예쁘게 그릴 수 있고 주지 플랫이라든지. 그래서 타입 월크는 그냥 종합 패키지고, 저는 R을 쓸 때 그냥 기본 옵션으로 넣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들은 그렇고요. 아까 이제 문제가 되는 패키지로 LDA 튜닝인데 저건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 패키지들을 이제 먼저 패키지 로딩을 한번 해보면요. 패키지 로딩하고 있대요. 여기서 패키지 로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화면에서 실제 이제 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위 코드에서 실행을 하면.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보통 저희가 R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 여기를 오픈하면은 저의 데이터 파일들이 있는데, 이제 R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전적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요. 내가 어떤 폴더에서 작업을 할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셋에서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제 여기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싹 한번 보여드리면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있는 걸 좀 예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석도 달아놨으니까 하나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제 하나의 그 리뷰 텍스트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의 리뷰 텍스트고 여기 한 1000명 가까이의 리뷰가 들어있는 거예요. So went to New York City to celebrate the family's birthday and had a great time. The hotel was clean and the staff was incredibly helpful getting around town.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카운트 데이터로 변화하는 작업을 첫 번째로 진행할 겁니다. 그 작업을 보통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몇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침표라든지 다운표라든지 이런 애들은 없애야 돼요. 그런 애들은 없애는 작업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이제 구분을 없애는 작업 같은 것들을 할 거고, 그래서 펑츄에이션 없애는 작업, 대소문자 바꾸는 작업,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거 날리는 작업,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도 별 큰 의미가 없어서 숫자도 날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24/7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숫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숫자는 날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숫자를 날리는 방법도 여기 제가 주석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to라든지, 그 다음에 뭐 and, 그 다음에 뭐 had, 뭐 이런, 그 다음에 the, 그 다음에 was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stop word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의미적으로는 큰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들을 빼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주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달아놨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여기 기본적인 걸 했고 여기 로어 케이스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펑츄에이션 지우는 거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실행을 쭉 하면 실행이 다 나옵니다.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경고 메시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작업에서. 왜냐면 너 지금 뭔가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원래 이거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텍스트를 숫자화 시킨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스타워드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스페이스 의미 없는 모타이제이션 내지는 스태밍 작업을 하는 이것도 이제 요 라인 부분 요거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웬트가 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원래 텍스트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텍스트만 쭉 남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리 프로세싱을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뀐 애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카운팅을 해요. 카운팅은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로깅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TM 패키지에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는 명령어가 카운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거 한 줄만 딱 돌리면 돌려서 인스펙트 DTM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큐먼트 넘버 1038에 클린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고 구순 한번, 웨이브 한번, 호텔을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등장했는지 빈도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분석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여기 리뷰가 짧은 리뷰들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단어, 스타워드 다 지우고 나면은 단어가 하나도 안 남은 그런 텍스트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 텍스트를 지워주는 부분이에요. 만약 있으면 지워라 라는 부분이고 이걸 통으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써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코드 자체를 막 이해하거나 그런 노력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인스펙트 DTM을 해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크게 뭐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데이터가 길게 많으니까 지금 일부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제외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아까 토픽의 개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R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토픽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떠한 컨테이너에 들어있냐, 데이터랑 토픽 개수를 던져주면 R이 그거를 쫙 모델을 돌려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토픽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ikelihood based metric 아니면 이제 그 topic similarity based metric 그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걸 계산해주는 명령어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매트릭을 가지고 토픽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한번 이제 보여줘 봐라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근데 얘가 아까 제가 실행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토픽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더 베스트를 찾아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연은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돌려보시고 컴퓨터에 따라서 걸리는데 좀 느린 컴퓨터는 10분 정도 걸리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제가 그 돌려본 결과에 찾은 게 저는 이제 8개가 제일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8개라고 세팅을 하고 돌리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DTM이라는 게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탑픽을 8개를 돌리겠다. 그 뒤에 부분은 뭐냐면 제가 베이지안 메소드 말고도 여러 가지 이 이스티메이션 메소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베이지안 메소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베이지안 메소드는 깁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안 메소드를 쓰겠다라는 거고 뒤에는 제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한테 어떠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써라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얘를 실행을 하면 저희가 잠깐 기다려야 돼요. 얘가 이 컴퓨터 여기 학교 컴퓨터인데 저희 학교 컴퓨터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최신입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가요. 이렇게 돌다 보면 돌아가고 그 사이에 다음 것들을 잠깐 설명해 보면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이제 뭐냐면 거기서 탑픽별로 단어들을 탑 10을 뽑아줘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탑 10을 이제 뽑아서 탑 10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탑픽 이 레이블은 없어요. 그래서 그 탑픽 8개에 대해서 10개의 대표 단어들을 뽑은 걸 GPT한테 던져줄 거예요. 그럼 GPT가 레이블을 다 해요. 그 레이블을 달고 이제 나머지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었을 때 이거보다 빨리 들어갔는데 무슨 돌려놓으신 게 있어요? 뺏겨놨는데 혹시?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볼게요. 다시 아까 다 들어갔습니다. 예. 단어들 뽑아볼게요. 뽑으면 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GPT가 제가 그 프롬프트 형태를 보고 알아서 쫙 다 해석을 해주는데 GPT가 할 때 잘 돼가지고.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토픽은 포지티브 룰, 뭐 서비스 익스피리언스라고 레이블 달아줘요. 두 번째 토픽은 뭐 이런 거 같아요. 레이블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레이블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어요. 여기 미리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저 레이블 이름들을 가지고 오고 이 밑에 부분들은 다 추가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각각의 토픽별로 제가 이제 그 토픽 이름들은 GPT가 제공한 이름들을 가져온 거고 그 토픽별로 10개의 단어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각 토픽에서 그 각각의 토픽에서 탑10 단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크인 같은 경우는 룸, 앱 얘네들이 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단어와 토픽 사이에서 어떤 어소시에이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네, 왜인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멈추게 왔습니다. 보면 다시 슬라이딩 제 얘는 있어서 들어오고 있다. 저 워드 클라우드를 하면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로고를 그림.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토픽 내에서 차지하는 빈도에 따라서 글자의 폰트가 바뀌고 커지고 큰 애들이 중요한 단어, 작은 애들은 덜 중요한 단어들, 그 단어들이 어떻게 묶여 있고 걔네들의 토픽이 무엇인지 그 그림을 이제 그리는 부분인데 얘가 워드 클라우드가 그릴 때 화면에 지금 제가 확대를 따라서 좀 해상도가 쭉 떨어져 있어서 아마 저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확대를 키우면 다시 잘 그려질 수가 있을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다시 그리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러면 각각의 어떤 보시면 결과를 보고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각각의 토픽별로 대표적인 랜덤리 뽑은 거예요. 토픽에 해당하는 그 토픽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개씩 다큐멘터리를 뽑아라. 그럼 어떤 다큐멘터리인가라고 하는데 보시면 살짝 안 맞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태프인데 베리 로케이션 오브젝트는 스태프 스태프인데 두 번째는 스테이지 앳 디스 로케이션 메인 로케이션 그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뒤에 점점점 이게 리뷰가 길어서 그렇죠. 앞에서 짧아서 그렇지. 리뷰를 좀 길게 다 늘려서 하나씩 보면은 꽤 저 토픽 레이블과 잘 맞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8개의 토픽으로 묶은 1000개가 넘는 리뷰를 8개의 토픽으로 묶었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호텔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러한 가치 체계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치 체계로부터 우리가 세그멘테이션과 타겟팅과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턴을 넘겨서 교수님께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국 교수님 혹시 질문은 안 받으세요? 질문이요?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저기 있는 그 단어 빈도수 피퀀스 가지고 이제 그 조합을 하는 약간은 그처럼 콜리디아 그처럼 MD 사업을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그리는 것 같은 어떤 방식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단순한 빈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센텐스 안에서 보면 분명히 웨이트가 있는 게 있잖아요. 효용 유틸리티가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 보면 속성 자체에 있어서의 그 웨이트가 다 틀린 듯이 아마 저런 센텐스 안에서도 이렇게 웨이트가 틀릴 수 있을 텐데 그걸 뭐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좀 인베딩 방법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저희 문법적으로 이제 언어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의 단어가 그 문장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넘어갈 때 이제 그 접속사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의미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래서 문장 자체의 구조를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가 2020년에 90개 나달기가 마케팅 사이언스에 또 페이퍼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굉장히 많고, 예, 그렇게 포인트아웃 해주신 부분은 개선해서 나가는 추가적인 모형들도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거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AI가 알아서 해주는 GPT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GPT가 이미 예, 많이 성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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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그래프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팔이 제일 좋다라고 두 매트릭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1000개가 넘는데 20개, 30개를 했을 때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되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세부적으로 쪼개고 나가다 보면은요 더 설명력도 좋아질 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얼마만큼 저희가 이제 뭐 클러스터링 메소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PC 같은 걸 할 때 에러 포인트를 찾아서 멈추는 것처럼 예. 어느 정도 설명력이 이루어졌다라는 위치에 있을 때 라이클로드 베이스를 가지고 브레이크스 메소드를 가지고요. 적당히 찾은 뒤에 그 다음에 카우준 같은 게 해주는 게 뭐냐면 토픽들이 너무 두 개가 유사한 건데 억지로 쪼개놓은 것 같은 거를 막아주는 걸 하는 게 두 번째 메트릭이에서 그거를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서 결정을 한 게 8이었고요. 사실 엄밀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한 8, 9, 10 다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적은 게 편하니까 8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할 때 어느 정도 해석이 이제 그 레이블링까지 해봐서 해석이 가장 용이한 선에서 픽것으로 정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개인적으로 또 예. 감사합니다.